라방스 조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017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요일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주말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 제 옆에는 저희 신세계로의 문지영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네,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로 근무 중인 문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라방은 오늘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별로 표정이랑 말이 안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라방. 네, 많은 변호사들이 두려워하는 네, 신세계로의 라방. 네, 라방 처음 왔어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연히 실시간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겁니다. 네, 간단한 자문 당연히 라방에서 해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올려주세요. 네. 남은 한 해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문 변호사 남은 한 해 목표 있을까요? 지금 한 해가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7개월 반. 네. 일단 올해 제 목표는 네. 좀 더 이제 변호사로서 좀 더 일도 많이 하고 네. 또 능력도 조금 더 올려서 네. 대표님처럼 훌륭한 변호사님이 되기 위해 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좋은 멘트예요. 네. 네. 와,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의 목표가 있겠죠. 저는 뭐 올해의 목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신세계로가 10주년 이제 지났고 이제 11주년 이제 가는 한 해여서 앞으로의 이제 10년을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변호사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다 같이 이렇게 잘 말하자면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안 그래도 올해 이번 달 초에 저희 원래 약간 떨어져 있던 이 사무실을 저희 같은 건물 3층,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의 사무실인 것 같아요. 이 사무실에 있었을 때는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문 변호사 이 사무실에 저기 떨어져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어떤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무소에서는 좀 소수의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있어서 좀 단란한 느낌이었다면 이제 본 사무소로 이전에 오니까 이제 모든 변호사님들과 함께 있고 또 직원분들 도움도 더 긴밀하게 받을 수 있어서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마지막 스토리처럼 가족의 외도를 알고도 감싸 안고 사는 경우가 많나요? 결국엔 안 좋게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저희 마지막 스토리는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이혼 기각 구하는 사건 있나요? 네, 기각을 구하는 사건도 있고 저희는 이혼을 청구하는데 상대 측에서 기각을 원하는 사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 물론 가족이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 다시 이혼 소송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고 이혼 기각이 되면 그냥 계속 몇 년간 별거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아주 드물지만 재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방 좋나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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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질문에 상대방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재산 기여도가 상대방은 0인데 저는 100이고 자기가 합의해주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우겨요. 소송 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나의 기여도가 100이고 상대방은 0인데 상대방이 마치 합의해주는 것처럼 조정 신청을 넣었나 봐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조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우선 상대방이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혼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것인데 조정에서 이렇게 100대 0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셔서 적절한 이제 그 지문자님의 기여도를 주장하셔서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재산 분할이 되는데, 기여도 상대방이 0이다. 요거는 진짜로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스토리 질문에 도와주시는 작가님은 어떻게 밉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잘 연출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작가님이 실력이 좋으세요. 인물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생동감이 있지요. 네, 저희 작가님 아마 라방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해주시는 칭찬 아마 잘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아는 언니가 이혼 준비 중인데 소송 중에 있고 증거 보존 비용이 따로 드나요? 220만원 추가 든다 했다네요 라고 하셨어요. 증거 보존 신청 보통 비용 따로 들죠? 어떤가요?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이혼 본안을 하기 전에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구하는 신청인데요. 네. 증거 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는 그 내용과 어떤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또 급박하게 또 진행돼야 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혼 소송 준비 중에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녁 미루고 라방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라방 끝나시면 저녁 준비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혼 관계 기준이 정확히 궁금해요. 네. 네, 그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그 혼인 신고를 한 법률 혼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핵심 개념은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소송 중에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결혼식을 올린 사진이라든지 또 각자의 그 가족 행사에 참여했던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공동 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뭐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혼인 생활의 어떤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실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혼은 이제 혼인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법률혼과 거의 비슷한 경우에 사실혼이라고 하고요.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 신고 안 한 경우가 거의 전형적인 경우죠. 뭐 굳이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부 의사도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볼 때도 부부로서의 외양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 구독자 애칭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구독자 애칭이요? 여러분 뭐 혹시 생각나시는 애칭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애칭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애칭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네, 제가 한번 저희가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소송 생각하는 중인데요. 집 앞에서 애기 얼굴만 잠깐 보여주고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올바른 면접교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올바른 면접교섭일까요? 네.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기존의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그 일정이나 시기 또 방법 등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무시한 채 그 일방적으로 몇 분간만 아이 얼굴을 보여준다던가 하는 것은 당연히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면접교섭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일정한 형태가 있어요. 보통 1박 2일이고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도 몇 시간 정도 데려가서 보고 오는 형태인데 잠깐 얼굴 보여주고 데려가는 거는 면접교섭 불이행에 해당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변호사가 되면 법정에 구두 신고 가야 하나요? 여자 변호사도 굽 낮은 로퍼 신어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문 변호사?
법정 복장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이라던가 네. 뭐 슬리퍼라던가 이런 음. 것은 제한되겠지만 사실 굽이 낮은 로퍼 같은 것은 당연히 신어도 되고요. 네. 대부분의 여자 변호사님들께서는 구두를 신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저도 법정 들어갈 때 이제 구두를 신는데, 뭐, 로퍼 신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키가 작아서 로퍼를 신지는 않고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뭐, 발가락 보이는 거, 아주 막 샌들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운동화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운동화 신는 변호사 본 적 있나요? 사실 본 적은 있는데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그 변호사님도 급하게 오셨다던가 뭐 이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사정이 있으니까 운동화를 신지 보통은 운동화를 많이 신지는 않습니다. 네, 애칭 붕싸 어때요? 네, 붕어싸 많고 이거 저희가 빙글에 광고해 드리는 건가요? 네, 붕싸. 네, 조 변호사님과 아이들. 네, 조 변호사님과 아이들. 네. 조 변호사님과 아이들 줄요라고 하셨는데 줄여서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느낌이 나긴 하네요. 네, 이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혼은 약간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 변호사는 어떤가요? 이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혼의 전제는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만나서 이제 사랑하고 연애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약속하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 이혼은 이제 그랬던 믿음과 사랑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프네요. 네. 이분 케이크를 먹어서 달달한데 문 변호사의 답변이 약간 슬프기는 하네요. 네, 믿음이 깨져서 이제 하는 거. 그렇지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새 출발이라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니까 새 출발을 하던 거긴 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방적인 별거 요구 후 산악회 여자와 바람이 나서 별거를 요구하셨나봐요. 그 6년이 지났는데 재판 이혼으로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어떨까요? 네, 일단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이제 혼인 공동 생활 중에 협력해서 얻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혼인 기간, 그다음에 뭐 재산의 취득 경위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질문자님처럼 6년 정도 별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혼인 기간 중에 기여도를 따져서 충분히 재산 분할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참작되는 요인 중에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경위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별거를 6년 동안 했다고 해서 재산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그 협력한 사정, 그러니까 뭐 기여도를 따졌을 때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별거 기간 동안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별거 6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으세요. 별거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어떤 거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기준이 되고요. 재산의 가치, 그 시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시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만약에 상대방한테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별거를 하셨어도 재산 분할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질문 중에 상간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부정행위 증거. 네. 그리고 이제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상간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 시효. 네, 맞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팽의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렇죠. 네, 상간녀 시효가 소송. 있습니다. 네,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된다는 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있어야 되고요.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거 알고 만났어야 되고요.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사주신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특유재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유재산, 결혼 전 취득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이걸 물으셨어요. 어떤가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있어서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 재산일지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보통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 뭐 이런 증식에 이제 저희가 협력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면 그 부분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유재산이어도 일정 기준 하에 분할 대상이 되니까 특유재산이라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남 소송 받았다는 걸 배우자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상간남 소송 받았다는 걸 배우자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간 그 소장을 집으로 송달받아서 배우자가 송달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상간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송달 주소가 뭐 회사라든지 또 다른 장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소송을 알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상간남 소송 받았다는 걸 배우자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알리지 않는 한 다만 이제 그 상대방 원고가 소송 제기한 사람이 뭐 나의 남편한테 일부러 연락해서 뭐 알렸을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닌 한 법원에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쉬는 날은 뭐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난 어린이날 뭐 했나요? 문 변호사는? 사실 제가 덕질 중인데요. 덕질 대상이 저희 조카라서 조카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희 아들은 어린이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제 엄마 아빠를 찾는 나이가 아니어서 네, 저는 어린이날 조이와 지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태극권을 하고 뭐 그런 일상을 보냈죠. 네, 사업 실패로 이혼했는데 이혼 후에 상간녀를 알게 된 경우 소송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 후에 상간녀를 알게 됐는데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으세요. 어떤가요? 글쎄요. 그 상간녀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되어서 그 이혼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네. 이혼 후에 상간녀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혼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상간녀랑 관계가 있었고 상간녀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혼 전에 상간녀랑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면 가능해 보이십니다. 배우자 가족의 따돌림은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시댁 식구 아니면 처가 식구들이 따돌림을 한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까요? 글쎄요. 그 배우자나 가족의 따돌림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니까 손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입증을 하기도 사실 곤란한 부분이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방 가족들이 뭐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고 따돌림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변호사님은 싸움이나 갈등 어떻게 극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싸움 어떻게 극복하나요? 변호사의 업무라는 게 사실상 싸움이나 갈등에 좀 한 가운데서 근무를 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싸움이나 갈등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맞아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애초에 싸울 일이나 좀
갈등은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로 하되 불가피하게 싸움이나 갈등이 생겼으면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해결을 하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싸움을 막 오래 끄는 스타일은 사실은 아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일로 싸우는 것만도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관계에서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아들한테 뭐 공부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외에는. 네. 구독자 애칭 만들기 컨테스트 열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구독자 애칭 만들기 컨테스트 한번 저희가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거 중에 붕싸, 조리뽕, 뭐 조변호사와 아이들, 그게 이제 조리뽕의 준말인가요? 네, 재밌습니다. 한번 컨테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혼할 경우 친자식 이외에 재혼 자녀에게까지 재산 분할을 해주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부부간에 하는 거고요. 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혼하는 경우에 재혼하기 전에 이제 상대방의 전혼 자녀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안 됩니다. 아마 상속을 물으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혼 자녀,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그 전 혼인에서 낳았던 아이한테는 상속이 가지 않습니다. 제일 긴 기간 진행된 소송권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진행했던 소송은 사실 뭐 2년, 3년이면 길다고 봤는데, 그 동료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로는 뭐 5년씩, 6년씩 가는 소송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했던 거는 5년. 왜냐면은 중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상속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해서 재산 분할이 어떤 게 얼마가 되는지가 확정이 안 되니까 중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상속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느라고 거의 2심까지 갔는데 5년 정도 걸린 사건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바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이 여자를 태우고 카풀을 했어요. 그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상대방이 바람이라고 느끼면 이것도 이혼할 수 있나요? 꼭 성관계를 해야 이혼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카풀. 꼭 성관계를 해야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부정행위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실상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정행위의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신 그냥 단지 카풀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배우자인 내가 주관적인 느낌으로 바람이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네, 글쎄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카풀을 하면서 뭔가 뭐 이제 애정어린 대화나 뭐 문자나 뭐 이런 거를 주고받은 거 아니고 단지 카풀만 했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넘어가서 저희 마무리 하는데요. 여러분하고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헤어지게 돼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 오늘 목요일 이 시간까지 라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